췌장염에 대해서는 네. 주의 대상으로 되어 네. 있고 네.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 마운자로 위고비 빅매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이제 두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대 보라매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노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제가 얼마 전에 진료를 보는데 네. 그러니까 지방간이 심한 환자여가지고 이제 네. 위고비 처방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있다가 환자가 막 화를 내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안 맞으셨대요. 왜 안 맞았어요? 하니까 자기 친구가 야, 마운자로는 췌장암이 안 생기고 위고비는 췌장암이 생기는데 너는 왜 그거를 처방받아 왔냐라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약제를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마운자로 위고비를 좋아는 하는데 약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좀 이게 잘 모르거나 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약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그 제일 가장 흔한 두 약제 부작용이 아무래도 이제 막 구역, 구토, 그런 이제 위장관 반응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두 약제가 좀 차이가 있나요, 혹시? 네, 이 약을 잘 견디는 그런 이제 임상적 내약성 측면에서는 마운자로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들을 보면 최고 용량으로 이제 마운자로를 사용하게 되면 위고비보다 약 한 10에서 20% 정도 이게 구역의 발생률이 줄어들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교수님, 저희 아직 마운자로 최고 용량은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오지 들어왔죠.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네. 근데 약간 저도 이제 처방을 해보면 실제 마운자로가 약간 위장관 부작용이 좀 덜하다는 느낌이 있기는 네네.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약간 살은 아까 첫 편에서 마운자로 더 많이 빠진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근데 왜 덜 미식거리는 거예요? 네. 마운자로에는 이제 GLP-1 수용체 네. 작용뿐만 아니라 이제 GIP 수용체 작용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이제 구역을 담당하는 네네. 그런 뇌 부분은 이제 뇌간이라는 곳에 구토 중추인데 네네. 여기에 이제 GLP-1이 아주 강력하게 구역 신호를 유발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GIP가 이것을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눌러주는 네, 거예요. 그런 상쇄작용을 네네. 하기 때문에 네. 마운자로가 체중은 더 강력하게 줄이면서도 네.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감은 경감시키는 그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일설에 약간 이런 약제들이 울렁울렁 토해서 밥을 못 먹게 해서 살을 뺀다 막 이런 썰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이건 아닌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위장관 부작용과 네. 제 체중 감량의 폭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습니다.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심한 구역감을 겪은 군, 네. 또 부작용이 전혀 없었던 군 사이에 네. 최종적인 네. 체중 감량의 수치는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좋은데. 속을 안 네. 좋게 해서 이제 굶는 네. 약은 아니고 네. 이것이 시상하부 뇌 식욕센터를 정교하게 조절하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해서 생리적인 포만감을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제일 흔한 이런 위장관 부작용 말고 좀 약간 환자분들이 알았으면 좋은 뭐 다른 또 흔한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두 약 모두 이제 급격하게 체중이 줄다 보니까 네. 담석증이 발생할 위험이 보고되어 있고요. 발생 빈도가 약 1에서 2%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위에 그 배출이 지연되기 때문에 간혹 위마비가 네. 발생하는 이제 환자들의 그런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제 주사 부위의 반응도 가끔 보고가 되는데요. 네. 가려움, 또 발적 이런 이제 국소 반응은 마운자로에서 조금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약물 자체의 특성이나 주사 용량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제 소화기학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마운자로나 위고비가 살이 많이 빠지고 담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우루사 같은 그런 담석 예방하는 약을 미리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저희 쪽은 아직 연구는 막 결과가 지금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제일 관심 많아하는 췌장염 이런 발생 리스크는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는지 좀 실제 임상 데이터가 어떻습니까, 교수님? 근데 이제 췌장염에 대해서는 네. 주의 대상으로 되어 네. 있고 네.
절대적인 금기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지침 보면 이제 췌장염에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네. 이 약제들을 투여할 때 신중하게 투여하고 모니터링하도록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하고 있고 실제 발생 빈도는 약 0.2%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0.2%밖에 안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와서 이제 사실 췌장염에 대한 얘기를 사실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럴 때 제가 발생 확률은 0.2%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조금 네. 이제 마음을 네. 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비만 환자들에서 이 고중성지방, 그러니까 맞아요. 이 중성지방 자체가 굉장히 높은 이런 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가 췌장염 발생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절주를 하고 단순당은 제한하도록 해서 이제 이 중성지방 수치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췌장암에 맞아요. 있어서는 네. 사실 이 두 약제 모두가 네. 이 췌장암과 입증된 상관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게 약간 이제 또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암이랑 좀 이 두 약제가 약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 갑상선 안 좋았던 사람들이 이 약을 맞아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동물과 사람의 결과는 다른데요. 네. 이 GLP-1 제제를 이제 설치류, 레트에 네. 이제 투여를 고용량으로 했을 때 네. 갑상선의 C 세포의 종양이 증가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FDA 박스 워닝이 이제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면 본인이나 가족 중에 갑상선 수질암에 과거력이 있거나 또는 다발성 내분비 종양 증후군 2형 환자는 이 두 약제가 모두 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인간의 갑상선 C세포에는 이 GLP-1 수용체의 발현이 매우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도 실제 사람에서 갑상선 수질암을 경험한 사례는 네.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갑상선 암이라 그러면 이제 갑상선 수질암보다는 저희 다른 종류의 갑상선 암이 좀 더 많은데 네, 갑상선 유두암이 사실 거의 대부분 유두암은 괜찮을까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질암만 조금 조심하면 네.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것도 약간 네. 그 헬스 커뮤니티에서 네. 왜 가끔 근육도 네. 많고 살도 네. 많은 분들이 아, 네. 이거 맞고 나면 네네. 근손실이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네. 교수님 생각이 어떠세요? 근손실. 네, 실제로 네. 우리 이제 임상 데이터의 수치를 네. 보면 네.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네. 사실입니다. 체중이 줄 때 네. 위고비는 한 40%, 네. 마운자로는 한 20%, 25% 정도 네. 제지방량이 함께 줄어든다고 네. 이렇게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노보노디스크죠. 음. 위고비 그 제약 회사에서 세마린이라는 연구를 이제 발표했는데 네. 여기에서 좀 반전 결과가 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위고비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정밀 분석했더니 네. 제지방량 즉 근육량은 한 3kg 정도 감소했는데 네. 네. 오히려 이게 악력 네. 으로 측정한 근력은 한 4.5kg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근육의 양은 줄어드는데 네. 굉장히 좀 질 좋은 그런 근육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근손실이 있긴 한데 네. 남은 근육이 네. 힘이 더 세진다. 네네네. 이게 맞나요, 교수님?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네. 무조건 우리가 질 좋은 근육이다라고 뭐 네.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핵심 근거는 네네. 근육 내 지방 침윤이 네. 개선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중이 감소할 때 근육 사이의 지방과 과잉 수분이 네. 이제 줄면서 네. 제지방량 자체는 낮아지지만 순수 근섬유의 기능은 네. 회복되는 그러한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약간 이렇게 좀 근육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남자분들은 이런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근손실에 대해서 걱정을 좀 안 해도 되는 정도일까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젊은 분들은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주의만 한다면 근육이 네. 너무 손실되지 네, 네. 않도록 네.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가 좀 이런 약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분들이 네. 계신데요. 네. 바로 고령의 환자입니다. 이미 근육이 없는 분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의 환자는 원래 근육량 자체가 적고 네. 재생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이런 고령분들 이제 근육이 줄어들지 않으려면은 좀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 맞을 때 내가 뭐 좀 챙겨야 될 게 있을까요? 네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체중 1kg당 1.2g 이상의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권고하고 있고요. 네. 반드시 이제 네. 우리 그 저항 운동이죠. 네.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해서 네네. 이런 질 좋은 근육을 유지하면서 네.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닭가슴살도 먹고 헬스장도 다녀야 되는 거네요.
꼭 헬스장이 네. 아니라도 네. 우리 이 힘을 주변에서 할 수 주는 있는 근력으로. 그런 일들을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교수님 또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언제까지 맞냐. 그다음에 이거 네. 끊으면 또 이렇게 확 다시 리바운드 네. 오는 거 아니냐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답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안타깝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연구들을 보면 약을 끊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빠졌던 몸무게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약을 끊고 이제 네. 체중이 다시 불어나는 반감기는 네. 한 5개월 정도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약 끊고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통 외래를 보면 네네. 환자분이 살짝 통통해져서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그럼 저희는 이 제약회사의 노예가 돼서 이 약을 이제 평생 써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정적인 네. 사고를 조금 네.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혈압이나 네. 당뇨도 사실은 만성 그렇죠. 질환이기 때문에 네. 이 약들을 보통 평생 네. 이제 먹게 되는 것과 비슷한 네.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역시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끝내는 다이어트로 생각하면 안 되고 평생 관리해야 하는 이제 만성 질환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학계의 그런 의견입니다. 최신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약제들을 단기 처방이 아닌 이제 장기 유지 치료 개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을 쓰고 끊었을 때 생기는 요요를 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좀 서서히 이렇게 테이퍼링 해가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또는 약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제 우리가 대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생활 습관을 이제 함양하도록 네. 그렇게 이제 환자들을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는 만성 질환은 약 먹어야 돼 생각하시는데 이제 비만은 약간 이제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아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독 약간 이런 데 쓰는 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아까워하시고 좀 부정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비만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시선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저기 위고비나 마음자로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환자분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췌장염의 네. 경우에는 이제 0.2%의 빈도로 보고되어 있고요. 대개는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네. 그런 위험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시면서 약을 시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역과 구토가 가장 흔한 이제 부작용이 되겠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약을 좀 서서히 이제 증량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충분히 유지해서 목표 체중까지 이제 감량한 후에 이 약을 중단할 때 반드시 이제 주치의와 상의해서 좀 다시 체중이 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2시간이나 걸쳐서 저희 이렇게 제일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